안녕하세요. 사주와 길잡이 6번째 시간 중급편. 오늘부터 한 3편에 걸쳐서 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살이 여러분 사주 공부하다 보면은 많은 살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작용력 있는 살은 제가 사주 공부 중간중간에 가르쳐드리는 살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를 믿으시고 적용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3편 정도 해가지고 특히 우리가 사주 풀이를 할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인을 약하게 하는 살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상부살과 상처살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부살, 상처살. 남편이 죽는다. 제압이 붙자죠. 처가 죽는다. 좀 무시무시한 살이죠. 말 그대로 배우자 운이 상당히 안 좋게 하는 살입니다. 자, 여자분한테는 상부살, 남편이 죽는다는 살이고, 남자분한테는 상처살. 또 이거를 일명 상부살을 과숙살이라고 합니다. 가부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남자한테는 상처살 또는 고신살, 외로워지는 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화, 이별, 별거 이런 수가 있다 보니까 부분이 매우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친덕도 약하고 고독한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부 이별이 있다 보니까 고독해지겠죠. 남자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상부살과 상처살은 어떻게 찾는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부살과 상처살 찾는 법입니다. 태어난 해를 가지고 적용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임묘진해에 태어나신 분은 축이 상부살이고 사가 상처살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부 방압 보이실 거예요. 임묘진, 목국, 사오미, 화국, 신유술, 금국, 해자축, 수국 이거 다 배우셨죠? 이 방압으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어난 해, 임묘진해에 태어나신 방압은 인목 바로 앞에 있는 글자, 축이죠. 축, 인묘진 이렇게 나가니까 축, 이게 상부살이고 그 다음에 인묘진사, 진 다음에 있는 사가 상처살이 됩니다. 그래서 상부살은 여자한테 적용, 상처살은 남자한테 적용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사오미년에 태어나신 분은 사 전에 있는 진토가 상부살이 되고 미 다음에 오는 신금이 상처살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신유술해에 태어나신 분, 신유술해에 태어나신 분은 신금 전에 신금 전에 오행인 미토가 상부살이 되고 술 다음에 오는 오행인 해수가 상처살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 다음에 해자축년에 태어나신 분, 해자축해에 태어나신 분, 해 전에 술토가 상부살이 되고 축토 다음에 오는 임목이 상처살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태어난 해로 적용해가지고 상처살과 상부살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주를 가지고 한번 상부살과 상처살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살을 작용할 때는 반드시 사주를 먼저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 배우자 운이 약하게 이 사주를 뽑아봤는데 그 배우자, 남자한테는 재성이 이상하다든가 또 여자한테는 관성이 좀 질이 안 좋다든가 약하다든가 너무 강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든가 이런 작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부분이 좀 안 좋겠는데 이 관성이나 재성이 안 좋네. 그 다음에 살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살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를 볼까요? 이 사주에 이분은 여자분, 권명, 본인이 작은 쇠 조각, 금으로 태어났네요. 쇠로. 그럼 쇠로 태어나신 분, 관성이 뭐죠? 남자. 그렇죠. 나를 극하는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죠. 여기 사화가 하나 있네요. 사화.
이 녀석이 얼마나 건재한지 보자고요. 자, 이 사주를 보니까 이 나무가 목생화를 해주면은 불이 상당히 건재하겠다는 얘기예요. 활활 타오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목생화가 되는 것이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임수가 시간에서 큰 물이 쏟아지고 있네요. 큰 물이. 그 다음에 일체 보니까 해수 또 큰 물이 또 흘러가고 있네요. 이게 합세가 되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 되네요. 자, 신금이 금생수를 해주고 있네요. 더 커졌네요, 물이. 이 물들이 합쳐져서 나무, 불을 공격하기 시작하네요. 자, 이 많은 물들이 나무가 흡수하다 보면은 이 나무가 젖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완전 젖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사화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무가 물을 먹다 보니까 나무가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젖은 나무를 불에다 던져주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불이 꺼져요. 그래서 이 불이 너무 약해졌어요. 더군다나 금생수를 받은 이 많은 물들이 이 나무들이 흡수하다 못해서 울체가 걸리다 보니까 직격탄으로 이 사화를 공격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화가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이네요. 거의 꺼졌다고 말해요. 왜? 이 나무가 목생화를 못 해주기 때문에. 왜? 젖어서. 아, 이 사람 배우자분이, 여자분이 남편이 너무 약하네 해놓고 이제 살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 을사년에 태어났네요. 사화, 사년에 태어났으니까 사오미 방화에 걸리네요. 그쵸? 자, 여자는 사전에 오는 오행. 뭐죠? 진이죠? 진사오미. 남자는 신이고. 그래서 진토가 상부살이 됩니다. 그죠? 어디 있나요? 사주에? 여기 있네요. 이분 상부살에 걸렸네요. 상부살에. 그래서 배우자 운이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다음 남자분. 이번에는 남자분이네요. 금명, 기사년, 경인월, 병신일, 갑오시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남자는 여자를 찾으려면, 아내를 찾으려면은 재성이죠. 내가 극한 오행. 본인이 불로 태어났으니까 뭐죠? 내가 극한 오행. 쇠, 금. 여기 있네요. 또 사화 안에 경금이 있네요. 그죠? 예,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요게 건재해야 배우자 덕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내 덕이. 자, 그런데 사주가 어떻게 생겼나요? 본인이 큰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네요. 옆에 보니 또 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연치에 보니까 또 사화 큰 불이 활활 타고 있고, 시지에 보니까 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네요. 더군다나 나무의 생조까지 받고 있네요. 땔감까지. 이 불이 어마어마하게 살아났네요. 이 불이 완전 불바다가 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신금은 줄줄 녹죠. 줄줄.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어이구, 배우자 운이 너무 약해졌네요. 이럴 때 상처살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분도 뱀띠네요. 사오미에 걸리네요. 사오미. 여자는 사 앞에, 남자는 사 뒤에. 신이네요. 신이 상처살입니다. 찾아봅시다. 일지에 있네요. 이분은 재성인 쇠가 줄줄 넣고 있고 상처살까지 갖고 있어서 배우자 운이 너무 안 좋은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상처살을 어떻게 찾는지, 상부살을 어떻게 찾는지 또 하나 봅시다. 이번에 여자분이시네요. 여자분. 본인이 작은 흙기운으로 태어났네요. 자, 흙으로 태어나신 분은 관성이 뭐죠? 여자분이니까 관성. 나무. 그죠? 뭐 나를 극하는 오행이니까 나무가 여기 있죠. 나무가 어떤가 또 상태를 봐야 되겠죠. 주변에 흙들이 꽤 있네요. 다른 흙. 그 다음에 불이 상당히 강한데 이 나무가 불을 생하느라고 다 타버렸네요. 불이 너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불. 그러니까 나무가 불에 타버렸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사주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나무가 물을 먹고 건재할 텐데 물이 한 방울도 없네요. 이 안에 축축이 깰 수 있는데 축미층으로 깨졌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고사 상태란 얘기예요. 그런데다 이런 햇빛, 불이 강하다 보니까 나무가 완전히 재가 돼버렸네요. 배우자ውን 안 줬죠. 그럴 때 상부살을 여자분이니까 찾아봐야 되겠죠. 이분은 인묘진에 걸리네요. 인묘진, 병이 나오니까 호랑이 띠니까 인묘진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상부살은 인전에 있는 축토가 상부살이 되겠네요. 그죠? 어디 있나요? 일지에 축토가 있네요. 상부살. 아셨죠? 이렇게 해서 상부살을 찾고 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분 남자분이시네요. 남자분은 재성을 찾아야 되겠죠. 이분 큰 쇠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쇠로 태어난 사람 재성은 뭐죠? 나무. 그죠? 내가 극한 후에 여기 나무 있고 진토 안에 을목이 있네요. 그리고는 없네요. 그럼 요놈이 건재해야 되는데 사주에 쇠가 상당히 많네요. 쇠. 그 다음에 쇠를 돕는 흙도 있고 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주가 냉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불도 완전히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햇볕을 못 받으니까 시들어 버리고 더군다나 이 쇠들의 속살지기 살기운에 의해서 이 미나리들은 고개를 숙였네요.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햇빛도 못 보고 이 칼날에 이 유금 날카로운 칼에 잘리고 이 강한 쇠기운 속살주기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성이 너무 약해졌다. 그래서 그러면은 상처살을 찾아봐야 되겠죠. 진년에 태어나셨네요. 진년은 인묘진에 걸리네요. 인묘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상처살은 진 다음에 오는 사화가 상처살이 된다는 얘기죠. 어디 있나요? 시지에 있네요. 여기. 제대로 상처살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렇게 상부살과 상처살을 찾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풀으실 때 어떤 사주를 볼 때 재성이 관성이 사주에 너무 약하다든가 강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든가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이분 부분이 안 좋겠다. 살을 찾아봐야지 상처살, 상부살을 찾아보면은 상당히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죠. 아셨죠? 오늘은 상부살, 상처살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